10과에서 살펴볼 내용은 바로 문장 전체의 느낌을 경어체로 만들어주는 단어에 관련된 것입니다. 먼저 발음부터 함께 읽어보시죠. 칭, 칭. 이 칭은 한국어로는 도금이 청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청컨대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한자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please와 같은 뜻이 되는데 하나 주의할 것은 영어는 보통 전달할 내용을 말하고 please라고 하지요. 반면에 중국어는 먼저 칭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요청하는 내용의 말을 놓아주면 되는 겁니다. 예문 1 따라 읽어보시죠. 닌喝茶 닌喝茶 닌 당신 喝 마시다 차 다자인데 사실 이 단어는 다로 도금되지만 사람들이 차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는 차라는 도금도 올바른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단어죠. 따라서 닌喝茶 당신은 차를 마신다 라는 뜻인데 가 붙으니까 닌喝茶吧 당신께서는 차를 드시지요. 명령 제의 권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닌喝茶吧 차 좀 드시죠. 이 표현 앞에 칭을 놔줌으로써 경어체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즉 더욱더 공손한 표현이 되는 거죠. 이제 완전한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请您喝茶吧请您喝茶吧 잘하셨습니다. 사실 중국어의 단어로서 상대방을 높여서 쓰는 표현은 앞서 배웠던 2인칭 대명사 닌 그리고 이제 설명드리고 있는 칭 이 두 단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중국어는 예의가 없는 언어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단어로서만 상대방을 높이는 경어체는 실제 닌, 칭 이 두 단어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어도 마찬가지듯이 단어 외에도 상대방을 올리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요. 바꿔 얘기해서 중국어에서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은 칭, 닌 외에도 대단히 다양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아빠 밥 먹어를 아버지 진지 드세요. 이렇게 다양하게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국어는 사실상 상대방을 높일 때는 이처럼 단어인 칭, 닌 외에도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는 표현들이 많다는 점, 즉 오해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중급, 고급에 가서 더 많은 표현들을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예문 2번 따라 읽어보시죠. 各位乘客请注意各位乘客请注意 승객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주목해 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처럼 칭이라는 단어를 붙여줌으로써 경어처럼 만들어준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겠죠? 주의라는 단어와 관련해서는 설명을 드릴 게 있습니다. 이 주의라는 단어를 보시면 이 주는 왼편의 삼수변과 오른편의 주인 주자로 나눌 수 있는 단어임을 알 수 있죠. 한 단어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은 형성 문자 아니면 휘 문자밖에 없는데, 이제 발음의 관련성을 보시면 바로 왼편의 삼수변 그리고 오른편의 주인 주자, 이 세 단어의 발음 관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주, 슈이, 주. 다시 한번 주, 슈이, 주. 그렇죠. 이 단어는 바로 주인 주자에서 발음이 온 거예요. 따라서 의미는 삼수변에 있으므로 이 단어는 물과 관련이 된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특징을 생각해 내셔야겠죠? 물, 깨끗하다, 씻다, 마시다. 그리고 또 흐르다라는 의미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흐릅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단어는 바로 물될 주자가 되는 겁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몰아 흐르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라는 단어는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일정한 방향성을 지니지요. 즉 이처럼 어느 아래쪽으로 간다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주라는 단어의 방향은 시야, 위에서 아래가 된다는 얘기죠. 실제로 우리가 물을 댄다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쏟아 붓는 것을 뜻하니까요. 따라 읽어봅니다. 주시야, 주시야. 바로 물을 아래로 쏟아 붓는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라는 단어는 뭐가 되겠어요? 이, 뜻, 의지, 생각이지요. 그런 것을 쭉 쏟아 붓는다는 얘기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신경을 쏟다, 주의를 기울인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各位乘客, 각각의 승객 여러분, 请注意, 당신들의 생각을 쭉 쏟아주세요. 집중해 주세요.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공항에 가면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표현, May I attention please? 승객 여러분, 주의해 주세요. 주목해 주세요. 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중국 공항에 갔을 땐 처음에 띵동 하면서 各位乘客请注意
各位乘客请注意. 이 표현을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문 따라 읽어보시죠. 请您答应请您答应请您答应 당신께서는 答应 해주세요인데 이처럼 앞에 请이란 단어를 붙임으로써 please 즉 경어체로 만들어주는 것임을 알 수 있죠. 이제 答应이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기 이 答应이란 단어를 보면 한국어로 도금이 답응이에요. 답응. 어순을 바꾸면 응답이 되겠지요. 바로 答应은 응답하다인데 때로는 중국어의 한자와 한국어의 한자는 의미가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答应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이 글자가 따 일성으로 발음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의 단어를 보시면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지요. 바로 이 단어입니다. 한국어로는 도금이 회답, 중국어 발음으론 따라 읽어보시죠. 回答, 回答, 회답. 어때요? 아까 答应이라고 발음했을 때는 일성이었죠. 이 한어 병음 성조 변환법이 프로그램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부득이하게 여기에서 제가 복사를 해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따라 읽어보시죠. 回答, 回答. 반면에 答应, 答应 이처럼 분명 같은 글자임에도 성조가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回答, 答, 이성으로 발음이 될 때는 어떠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다는 뜻을 지녀요. 반면에 答应, 答应, 答 일성으로 발음될 때는 어떠한 자극에 반응을 보인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答 이성이 될 때는 回答처럼 질문에 대답하다. 반면에 答 지금처럼 答应이 될 때는 어떠한 자극에 반응을 보인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请您答应 이것은 어떠한 자극에 반응을 보여주세요 라고 풀이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 엄마, 나 뭐가 좋을까요? 엄마, 나 정말 배낭이 갖고 싶어요. 나 가방 좀 사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엄마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뭐예요?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면에 엄마 가방 하나 사주면 나 정말 공부 열심히 할게요. 그러자 엄마께서 약속한 거다. 분명히 그렇지? 공부 열심히 할 거지? 네. 좋아. 사줄게. 자극에 반응을 보이는 것. 이것이 따라서 허락하다라는 의미까지도 파생되게 된 거죠. 따라서 칭린다잉 저의 요청, 요구, 자극에 반응을 보여주세요 라는 얘기는 허락해 주세요, 승낙해 주세요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칭린다잉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 더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똑똑똑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때 저쪽 집 안에서 누구세요? 누구세요? 라는 소리가 나왔다면 이것은 후웨이다 일까요? 따잉이 될까요? 그렇죠. 바로 따잉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라는 점 분명히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답자 대답하다는 따 반응을 보이다는 건 따 각각의 성조가 다르죠? 의미도 다르지요. 한 글자에 두 개 이상의 성조 발음 뜻을 지니게 된 거니까 뭐가 된다? 그렇습니다. 바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포인즈 또는 또인즈가 됨을 알 수 있지요. 다시 한번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포인즈, 또인즈 이 개념 잘 염두에 두시기 바라요. 이제 예문사, 예문오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예문사 따라 읽어보시죠. 我叫他,他不答应。我叫他,他不答应。我叫他,他不答应。 먼저 여기 나오는 이 叫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叫 叫 사성어로 성존함에 유의하세요. 이 叫는 바로 한국어로는 울부짖을 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으아 절규한다고 하죠. 바로 그 규자가 중국어로는 叫, 叫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叫는 울부짖다, 울다, 짖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므로 다음의 표현을 쓰실 수 있습니다. 따라했습니다. 狗叫狗叫狗叫 狗는 개 구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까오까오리라고 쳤을 때 이 글자 원래는 쥐 발음이지만 고구려 할 때는 갈고리를 뜻하는
꺼와 서로 통하는 단어가 된다고 했었죠. 그러므로 이 단어는 꺼라는 발음이 꺼에서 온 겁니다. 이제 왼편을 보시면 다음에 글자가 있음을 알 수 있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자를 접할 때 왼편에 이러한 부수가 온다면 이제 이것을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모양일까요?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얼굴이지요. 이게 꼴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발을 뜻하는 거죠. 즉, 이 부수가 나오면 앞으로 4발 달린 짐승이 된다라는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해서 왼편에 이 부수가 오면 이 한자는 무슨 뜻인지 몰라도 무조건 뭐와 관련이 있다? 4발 짐승과 관련이 있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향후 한자를 배울 때 좀 더 흥미가 생기실 겁니다.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狗, 개죠. 叫, 울부짖다니까 狗叫, 개가 짖는다 라고 풀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의 표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따라했습니다. 鸟, 叫, 鸟叫. 지금 보신 이 鸟는 새 조자의 간체자입니다. 이 단어는 좀 주의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겠지만 한국의 한자 도금과 중국어의 발음은 분명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음, 모음, 상당히 유사함을 느끼실 수 있죠. 반면에 이 글자는 특이하게 세조, 지읒자음인데 중국어는 엉뚱하게 니아오, 니아오, 니은 발음이 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한자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꼭 집어서 외워주시는 게 좋겠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니아오, 지아오, 니아오, 지아오. 새가 운다, 새가 짖다라는 표현은 안 쓰죠? 울부짖다 혹은 새가 운다라고 의역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我叫,我叫,我叫. 내가 부른다, 울부짖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바로 이것이 나를 소개할 때 쓰는 하나의 고정적인 표현이 되는 겁니다. 我叫, 나는 불러요, 뭐뭐라고 합니다. 제 이름은 안성재, 중국어로는 안싱짜이입니다. 이제 앞으로 저는 뭐뭐라고 해요. 제 이름은 안성재라고 합니다. 저는 안성재입니다 라고 할 때 중국어로 我叫安姓斋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처럼 지아오는 소리 지르다, 지르다 라는 뜻이니까 여기에서 두 번째 의미가 왔고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된 것이 누구누구를 부르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처럼 표현할 수가 있겠죠. 따라 읽어보시죠. 마마, 마마, 叫我吃饭. 妈妈叫我吃饭. 妈妈叫我吃饭. 마마, 엄마가 叫我 나를 불러서 吃饭 밥을 먹게 하는 겁니다. 야, 밥 먹어. 이때 叫는 부르다인데 여기에서 이 부르다가 이제는 문장 전체로 봤을 땐 뭐가 돼요? 엄마가 나를 불러서 밥 먹으라고 한 거니까 이때 叫는 그렇죠. 시키다 라는 사역동사로 쓰게 된 거란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게 4번이 돼야겠죠. 따라 읽어봅니다. 老师叫我老师叫我 선생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라는 뜻이 되는 건데 이제 이 표현에서 하나 더 나아간 것이 4번이죠. 그럼 엄마가 나를 부르는데 왜 불러요? 吃饭 밥 먹으라고 부르는 거니까 엄마가 나로 하여금 밥을 먹게 했다. 사역동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叫는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동사로서 울부짖다, 소리 지르다. 동물로 얘기하면 울다, 짖다가 되겠죠. 두 번째, 이처럼 소리 지르는 거니까 자기소개할 때처럼 나는 뭐뭐라고 불러요, 뭐뭐라고 합니다 라고 응용이 된 겁니다. 세 번째, 선생님께서 나를 부르셔, 야! 그렇죠? 부르다. 그리고 네 번째, 마마 叫我吃饭 엄마가 나를 불러서 밥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니까 엄마가 나보고 밥 먹으라고 부르시네. 바로 사역동사가 됩니다. 뭐뭐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 이처럼 叫가 사역동사로 쓰게 될 때는 叫 사람 동사의 어순이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叫 사람 동사 그러면 사람을 불러서 동사하게 하는 거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동사하게 하다라는 사역 구문이 된다라는 점도 함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我叫他 내가 그를 불렀는데 他不答应 따잉 일성어로 발음되죠. 따라서 나는 그를 불렀지만 그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때는 따라고 발음을 해야 합니다. 반면에 예문 5번 따라 읽어보시죠. 老师问学生回答老师问学生回答老师问学生回答 선생님께서 물으시고 학생은 대답합니다. 이처럼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다라는 뜻으로 쓸 땐 따 이성으로 발음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칭 첫 번째 의미로서 문장 맨 앞에 오며 공손한 표현이 된다라는 것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칭은 원래 첫 번째 의미는 동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요청한다라는 의미로 쓰죠. 바로 그 청자죠. 따라서 칭은 동사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때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바로 요청하다, 부탁하다라는 뜻의 동사로 쓰이는 경우죠. 물론 우리나라도 씁니다. 요청하다, 청하다, 청컨대라고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예문 6번, 7번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따라 읽어봅니다. 칭, 찌야, 칭지야, 칭지야. 이처럼 칭이 동사로 쓰여 요청하다, 부탁하다라는 의미로 쓸 때는 뒤에 명사가 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찌야는 여기에서 사성으로 발음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한자를 만드는 6가지 원리 중에서 마지막 6번째 가차 문자 우리는 어떻게 발음했죠? 따라 읽어봅니다. 지아, 지에, 지아지에, 지아지에. 이처럼 삼성으로 발음했어요. 그런데 지금 휴가, 방학을 나타낼 때는 따라 읽어보세요. 찌야, 찌야. 사성으로 발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하, 이 단어 역시 한 글자의 2개 이상의 발음 성조 뜻을 지닌 포인즈 또는 뚜어인즈가 된다는 사실을 이제 아실 수 있겠죠. 따라서 칭지야, 칭지야, 휴가를 요청하다 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예문 따라 읽어봅니다. 칭지야오, 칭지야오. 이 단어 역시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따라 읽어봅니다. 教学教学教学 教는 가르치다, 学는 배우다지요. 따라서 教学는 일반적으로 가르치다 또는 가르치고 배우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教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学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이 상황 자체가 教学가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教 가르치다라는 동사의 의미를 쓸 땐 일성으로 발음합니다. 반면에 이와 같은 단어 이 역시 성조해 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바꿀게요. 자, 이게 아니죠.
따라 읽어봅니다. 教室教室教室 이처럼 교실이라는 명사로 쓸 때는 성조가 사성으로 바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가르칠 교자 역시 동사로 쓸 땐 찌아오, 명사로 쓸 땐 찌아오, 성조가 바뀌는 포인트, 뚜어인트가 됨을 알 수 있지요. 이런 단어는 좀 특이한 게 의미의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품사만 바뀌는 정도지요. 왜? 가르치다 동사, 가르침 명사기 때문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이 가르칠 교자를 포함해서 몇몇 단어들은 사실상 발음은 같고 성조만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단어들은 의미상의 큰 차이는 없고요. 그저 품사만 좀 바뀌는 경우라는 겁니다. 어때요? 教学, 教 가르치다, 教室 가르침의 방이란 얘기잖아요. 즉 일성으로 소리날 땐 동사, 사성으로 소리날 땐 명사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단어들 물론 많지도 않고 또 그 많지도 않은 단어들의 동일한 규칙이 이렇지는 않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을 일러드리자면 이러한 의미상의 큰 차이는 없고 품사가 바뀌는 정도의 단어들은 대부분 사성은 명사가 됩니다. 반면에 나머지 성조는 동사나 형용사가 된다는 거예요. 教 가르치다 동사, 教 가르침 명사가 되듯이 말입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나타날 때마다 제가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예문 7 따라 읽어봅니다. 请教 请教 가르침을 요청하다, 부탁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어서 두 번째 동사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뜻이 초청하다, 초대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초청하다의 청자가 이 칭이기도 합니다. 예문 8, 9 함께 보시겠습니다. 我请你吃饭我请你吃饭我请你吃饭 내가 너를 초청해서 초대해서 밥을 먹는다라고 직역할 수가 있겠죠? 그럼 내가 너를 초대해서 밥을 먹는다는 얘기는 누가 돈을 낸다는 얘기일까요? 누가 밥을 산다는 얘기일까요? 바로 나란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초대해서 밥을 먹는다는 얘기는 내가 너에게 한턱 내다라고 의역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칭, 사람, 동사가 될 때는 한턱 내다 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예문 9번 보시겠습니다. 市政府请他来做专家市政府请他来做专家 먼저 단어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따라 읽어봅니다. 是政府市政府市政府 한국어로 도금하면 시정부지요. 먼저 여러분들이 政府 정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는 정부가 몇 개나 있을까요? 하나라고요? 아니죠. 政府 정부란 무슨 뜻일까요? 政 정치, 다스리단 뜻입니다. 부 이것은 집, 부자, 즉 건물이라는 뜻이지요. 따라서 정부라는 것은 행정, 정치, 다스림을 행하는 건물, 관공서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국가의 정부는 있지요. 하지만 이 정부가 하나만 있나요? 도에는 도정부가 있고 시에는 시정부가 있죠. 동에는 구에는 구정부가 있고 동에는 동정부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할 뿐이죠. 국가의 정부만을 정부라고 호칭하고 나머지는 모두 도청, 시청, 군청, 구청, 동사무소라고 바꿀 따름입니다. 반면에 중국은 이처럼 政府라는 단어를 통일적으로 사용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중국에 여행을 가셨을 때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정부가 있고 저기도 정부가 있고 간판을 보면 이 나라는 정부가 왜 이렇게 많아? 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건 오해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관공사무소라는 뜻이니까요. 따라서 市政府 하면은 시청이 되는 거죠. 그럼 바꿔 얘기해서 이 단어 취를 표현해 본다면 바로 따라 읽어보시죠. 区政府 区政府 구청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市政府 시청이 请他来 그를 모신 거죠. 초청한 거죠. 초대한 겁니다. 여기 라이는 기억하세요? 온다라고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즉 동작의 방향을 나타내주는 보조 동사로서 굳이 해석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청에서 그를 모신다, 초청한다는 얘기는 뭐가 되겠어요? 그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의미를 부각시켜주기 위해서 쓴 단어라는 것입니다. 다음 做专家 주어라는 단어는 이렇게 쓰죠. 그런데 중국어에서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중국어에 있어서 따라 읽어보시죠. 做 그리고 두 번째 역시 발음 똑같습니다. 따라 읽어봅니다. 做 이 단어나 이 단어는 사실상 혼용되는 단어로서 의미까지도 똑같습니다. 즉, 이 주어는 이 주어로 그리고 이 주어는 위의 주어로 언제든지 바꿔 써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위에 있는 주어는 만들 주자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주어는 만들 작자로서 한국어 도금은 좀
다릅니다. 이 두 단어는 모두 공통적으로 첫 번째, 만들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역시 많이 쓰이는 단어로서 하다라고 풀이합니다. 하다라는 것은 영어의 do와 같은 대동사라는 뜻이지요. 다만 한국어에 있어서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뭐뭐라고 여기다, 간주하다라는 말 쓰죠? 이때 한자어는 이거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문장을 만들다, 장문하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쓰지요. 간주하다, 장문하다. 반면에 중국어에서는 이주어에 대한 구별을 딱히 하진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의 도금은 분명히 구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중국어에서 주어는 모두 같은 의미로 통용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럼 여기에서 주어는 만들다라는 뜻이 되겠죠. 다음 봅니다. 쭈안지야, 쭈안지야. 한국어에서는 전문가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세 글자로 씁니다. 하지만 중국어는 무엇을 선호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짝수를 선호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문자를 빼서 전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게 간체자로 쓴 것이 이 단어입니다. 따라 읽어봅니다. 쭈안지야, 쭈안지야. 바로 전문가가 되는 것이죠. 이제 완전한 문장을 풀이해 보시겠습니다. 市政府请他来做专家. 시청에서는 请他来 그를 초청에다가 做 만들었어요. 삼았어요. 뭐로? 专家 전문가로. 따라서 시청이 그를 전문가로 삼아 초청했다니까 모셨다는 뜻이 되겠죠. 이처럼 칭은 크게 세 가지 의미로 나뉩니다. 첫 번째, 문장 맨 앞에 놓여서 please, 즉 공손함의 경어체를 만드는 역할. 두 번째, 동사로서 요청하다, 부탁하다. 그리고 세 번째, 초대하다, 초청하다라는 의미까지도 지니게 된다는 것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잠시 후에 여러분들 스스로 연습 문제를 풀이해 보시고 저는 연습 문제 문장을 중국어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10과 연습 문제 잘 풀어보셨습니까? 이제 제가 각각의 문장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哥哥请假哥哥请假 2번 请坐请坐 3번 朋友请我喝酒朋友请我喝酒